찾았죠? 다 볼게요. 자, 먼저 요 실험 한번 볼게. 비트 루트 티슈, 플랜트 티슈예요. 플랜트 셀. 자, 플랜트 셀은 물이 들어가도 뻥 터지지를 않는 애들이었죠. 셀 월이 있고 셀룰로즈 구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플랜트 셀에서만 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애니멀 셀은 하이포토닉에 들어가면은 물 들어가서 뻥 터지잖아. 그래서 이 실험 못 해요. 이 실험은 한 번씩 다 본 적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빠르게 체크. Tissue was cut into pieces of similar size and shape. The method of individual pieces were measured. Sucrose solutions of different concentrations. 보고 있고요. 뭐 remove from the solution, surface dried. 그쵸, 물기를 다 말라야지 정확한 매스를 잴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지금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준비한 다양한 컨센트레이션의 수크로즈 솔루션이 있고요. 거기다가 티슈 쪼가리를 이렇게 퐁당 집어 넣은 거죠. 근데 여기다가 집어 넣어서 인큐베이트 하기 전에 일단 매스를 재고 그 이니셜 매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꺼내서 물기를 싹 닦아서 파이널 매스를 재는 거야. 그런 실험이죠. 자, 그러면 change in mass percent 어떻게 해? 자, 우리가 percent change 자주 나오죠? mass of final 빼기 mass initial divide by mass initial 곱하기 100 요거로 구해줘. 그래서 positive change가 나온다는 거는 mass가 increase라는 뜻이고 negative percent change 나온다는 거는 mass decrease. 자, 그러면 각각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솔루션 안에 요 티슈 안으로 물이 들어갔을 때 그때가 mass increase니까 요 티슈가 뭐야? The tissue was placed in hypotonic solution. 얘는 in hypertonic solution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 그래프에서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요 positive percent change 나오는 구간이 솔루션이 하이포토닉인 구간이죠. 그리고 요 뒤쪽 mass decrease 일어나는 부분들이 하이퍼토닉. 내가 알 수 있는 거, 미리 알 수 있는 거. 여기 딱 0 되는 지점, mass change가 없었던 거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물하고 빠져나오는 물하고 net movement zero인 부분이니까 여기가 바로 셀 내부의 상황이랑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자, 여기 아이소토닉 솔루션. 대략적인 컨센트레이션도 구해 보면은 얘는 한 0.25보단 좀 높잖아. 뭐 26 정도 나올까요? 미리 좀 찾아놓으면은 한 요 정도 값이 보이죠. 주어진 그래프를 일단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해석을 하고 문제를 보라 그랬어. 그쵸? 그래야 문제가 정확하게 읽혀요. 자, 이렇게 써주고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해석은 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A번에 1번부터. Independent variable 뭐죠?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 concentration of sucrose solutions. 지금 요 실험은 컨센트레이션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보고 있잖아. 그래서 보통은 그래프에서 x-axis가 independent variable이죠. 그리고 요즘은 또 문제에서 independent variable 여러 개 같이 보는 실험도 많잖아. 그런 것도 다 찾을 수 있어야 돼. 지금 요 실험은 그냥 컨센트레이션만 보고 있는데 independent variable이 여러 개인 실험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개일 수 있음. 그러면 문제에서 요거 물어보진 않았지만 추가로 dependent variable 뭐냐 하면은 뭐야? change in mass죠. percent change in mass of bit root tissue.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거 우리가 딱 하나의 티슈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컨센트레이션마다 여러 개의 트라이얼을 볼 수 있잖아. 샘플 사이즈를 좀 키워서 여러 개를 계속 트라이얼 할 수, 리피트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지금 y-axis에 정확하게 써 있진 않지만 그 설명에 나와 있어. mean percent change 이렇게. mean percent change. 그러니까 얘도 뭐 mean percent change라고 해도 되고요. 다음 볼게요. Outline the reason the bit root pieces of similar size and shape. 자, similar size랑 shape 써야 되는 이유. 자, 그럼 얘네들은 말하자면 이 실험에 constant들이 되는 거죠. controlled variables 또는 constant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실험을 하는 동안에 똑같이 유지해야 되는 거. 그 중에 하나죠. 일단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는 방법이 using pieces of similar size and shape ensures a fair test. 자, 이게 이제 control variable의 가장 중요한 이유잖아. Ensuring the fair test by controlling a variable that influences water movement. 자, 요거. Surface area 중요하죠. Surface area of the bit root affects the rate of osmosis. 그래서 요 문제는 지금 오스모시스의 레이트에 영향 주는 거로 나왔지만 문제 그냥 살짝 변형해가지고 rate of diffusion. diffusion에 관한 문제가 나와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iffusion rate에 영향 주는 팩터 뭐뭐 있었죠? 빠르게 체크해보면 surface area랑 또 뭐 있어? concentration gradient. 이런 것들. 그쵸? 그리고 distance. diffusion을 하는 그 거리, distance 중요하고 또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경우는 멤브레인의 thickness 이런 것도 중요하죠. membrane thickness. 그리고 온도도 중요합니다. 온도. 온도가 높을수록 rate of diffusion 빨라지죠. 요건 그냥 나온 김에 복습 전체
이렇게 몇 가지만 써놓고 일단 볼게요. 이런 것들 답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 갖고 자, B번 볼게요. Suggests a reason for expressing the changes in mass as percentages. mass를 퍼센트로 봐야 하는 이유. 이런 것도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어떤 change 값을 볼 때 그 절대적인 absolute 값을 보는 게 아니라 퍼센트 값이나 그 레이시오를 많이 보는 이유가 뭐야? 시작할 때 매스를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을 해줄 수가 없죠. 이니셜 매스를 다 똑같이 볼 수 있다면 훨씬 좋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완벽하게 똑같지가 않잖아. 그래서 to allow comparison between pieces with slightly different initial masses by standardizing the data. 이렇게 쓰는 방법 한번 연습을 해놓을게요. 뭐 initial masses of bit root pieces were slightly different 이런 거 써도 돼. 그냥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준 거니까. 자, 요거 다 정리하면 C번 볼게요. 여러분, 요런 스타일 요새 잘 나오니까 이거 잘 정리 잘 해주세요. 그리고 뭐 이게 너무 표현이 좀 다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이런 건 굳이 뭐 안 써도 사실 점수 받는 건 충분해요. 요 뒤에는 이거 다 안 써도 점수 다 받을 수 있어. 요 앞에 의미가 통하게 들어가면. C번, explain the effect of the zero molar sucrose solution은 하이포토닉이죠. 비트루트 입장에서는 하이포토닉이야. 그러면은 뭐야? Water enters the cell by osmosis. 이게 1단계죠. 그래서 순서대로 explain 과정 쭉 써볼 건데요. 일단 바깥에서부터 오스모시스로 물이 들어와. Water enters the root cell. 그쵸? By osmosis. 여기서 이미 2포인트 받을 수 있거든. 이 방향이랑 오스모시스 언급하면은 벌써 점수 각각 받을 수 있는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water potential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쵸? effect on water potential. 자, water potential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얘는 pressure potential과 solute potential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안쪽으로 물이 들어왔다는 거는 뭐가 올라가겠어? pressure potential 올라가겠죠. As water enters, the pressure potential increases. So making the cell turgid. turgid가 뭐야? 셀 빵빵해지는 것 뜻하죠? 플랜트 셀이 이렇게 셀 월을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빵빵하게 밀어낼 수 있는 거. 요게 turgid. 그래서 pressure potential increase 하고 turgid 돼서 until equilibrium is reached. 그러면 이제 이 안쪽과 바깥쪽의 포텐셜이 같아지면 더 이상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점수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 다 돼요. turgid 했다는 표현도 맞고요. 그리고 water potential은 어때요? 무조건 지금 얘 pure water이니까 solute potential 입장에서 안쪽보다 이 바깥에가 더 큰 거죠. 그쵸? solute potential은 뭐야?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솔루트 올라갈수록 이 값이 작아지죠. 솔루트 컨센트레이션 올라갈수록 얘는 더 네게티브 값으로 작아지니까. 그래서 pure water일 때가 솔루트 포텐셜 0으로 제일 큰 값인 거였죠. 이렇게 쓰는 것도 한 번씩 다 연습해 보세요. 자, 2번. 이번에는 볼게요. In an experiment investigating the secretion of proteins by gland cells. 자, secretion of protein 볼 거고요. 글랜드 셀. 글랜드라는 단어 나오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셀 타입 중에 항상 secretory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분비해내는 애들. 자, secretory cell이라고 보면 돼요. 자, researchers applied radioactively labeled amino acid. radioactively labeled amino acids to sample a pancreas. 자, pancreas cell that secrete digestive enzyme. 자, pancreas는 워낙 기능이 많고 중요하니까 한 번씩 떠올려 볼게요. pancreas 뭐 하는 애죠? 일단 얘는 글랜드 중에서 이제 두 가지 타입을 다 역할을 하는 거야. 엔도크라인 글랜드의 역할도 하고요. 엑소크라인 글랜드의 역할도 해. 자, 엔도크라인, 엑소크라인. 엑소크라인 하면은 우리 몸 바깥으로 분비해내는 거. 또는 우리 몸에 빈 공간들 있잖아. 다이제스티브 트랙 같은 거는 사실상 몸의 내부가 아니라 몸 바깥이죠. 몸 바뀐 거 알아? 다이제스티브 트랙의 그 빈 공간, 룸에는 그대로 나가면 이제 똥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깥이랑 통해 있는 거야. 그런 대로 분비해내는 게 엑소크라인이고 엔도는 피로 분비해내는 거죠. 그럼 피로 시크리트 하는 거는 뭐야? 호르몬이야, 호르몬. 그래서 엔도크라인 글랜드에서는 호르몬 나오고요. 엑소크라인 글랜드는 보통 뭐 땀이나 뭐 눈물 아니면 뭐 살라이바, 침 아니면 이런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같은 게 엑소크라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일단 참고로 보고 팬크리아스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야? 여기서 알파셀, 베타셀이 호르몬 나오는 데죠. 글루카곤과 뭐 인슐린 나온 김에 복습을 한번 쭉 할게요, 얘는. 그리고 이제 엑소크라인 글랜드 역할이 digestive enzyme. 자, 아무튼 얘 전부 다 무슨 물질이야? 전부 다 프로틴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팬크리아스 셀 안에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얘는 프로틴 신테시스와 뭐 sorting, 프로틴 시크리션에 필요한 모든 오르가넬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그럼 뭐 있죠? 프로틴에 필요한, 프로틴 신테시스에 필요한 오르가넬들 순서대로 한번 떠올려보자. 먼저 러프 ER 있죠. 러프 ER이 라이보솜 붙어 있는 애. 그리고 그 다음에 골지 apparatus 이런 것들. 그리고 vesicles.
얘네들의 양이 많이 보여. 프로틴을 열심히 만들어서 계속 시크리트 하는 애기 때문에. 자, 그렇게 먼저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래프랑 문제랑 맞아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라디오 레이블링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항상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 거를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의미라고 보면 돼. 그래서 위치를 보거나, 그러니까 장소, 위치를 보거나, 눈으로 이동 경로를 보거나.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는 보통은 트래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로케이션을 아이덴티파이 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볼게. 제일 처음에 많이 나오는 애가 이 X죠. 여기서 제일 많았다가,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거 나오는 것만 잘 봐봐. 라디오 액티비티가 높게 나오는 부분. 첫 번째 X, 그 다음이 골지 apparatus, 그 다음이 secretory vesicles 이렇게 가고 있죠. 결국 프로틴 이동 경로를 순서대로 찾아낸 거야.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 올가넬이. 그쵸?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X에서 그 다음에 골지로 가고 그 다음에 secretory vesicle로 간다. 이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프로틴이 만들어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발견한 실제 실험 방법이야. 그럼 X가 뭐겠어요? 골지로 모디파이 하기 전에 필요한 rough ER이 되겠죠? 이렇게 미리 찾아줬어요. rough ER. 그러면 볼게요. A번 suggests a reason for using amino acids that were radioactively labeled. 뭐야? 항상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동 경로를 본다.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랬죠? To track the movement of the amino acids or the proteins made from them by making them detectable through radioactivity. 또 비슷한 거 뭐 있을까? radioactivity 말고 비슷한 역할 해주는 거 하나 더 있는데 바이오에서 힌트를 주자면 뭐뭐뭐 레이블이야. 똑같아. 뭐뭐뭐 레이블. fluorescent 레이블링 있죠. fluorescence 레이블. 레이블링. 이런 게 만약에 문제에서 나와도 역할 완전히 똑같아요. 이거에 막 되게 깊이 어려운 원리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fluorescently labeling을 했다라는 거는 이 목적이 똑같아. 위치를 내가 발견하겠다.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 위치를 찾아내겠다. 또는 이동 경로, 순서를 보겠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X is a membrane-bound organelle. 이건 찾아놨죠, 우리가. 그래서 rough endoplasmic reticulum 써주면 되고요. 자, 다음. Explain the role of ribosomes located on X. 자, 우리가 라이보솜을 공간을 이제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위치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자면 두 종류를 크게 보잖아. 셀에 사이로솔에 있는 free 라이보솜이 있고, rough ER에 붙어 있는 bound 라이보솜이 있고요. 둘의 역할이 살짝 다르죠? 프로틴 만드는 건 똑같아. 프로틴 신테시스는 똑같은데 뭐죠? 자, 써볼게. free ribosome 하면은 최종적으로 셀 안에서 사이토플라즘에서 쓸 프로틴을 만드는 애였어. 기억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사이토플라스믹 프로틴 만들 때 프로틴 신테시스. 그래서 다른 데로 막 이동하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사이로솔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면은 뭐 이그샘플 하나 떠올려 보면 우리 뭐 엔자임 종류 중에 사이토플라즘에서 일어나는 반응 같은 거. 글라이콜리시스 있잖아. 그럼 글라이콜리릭 엔자임 같은 게 바로 이렇게 만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바운드 라이보솜은 자, 얘는 러프 ER에 붙어 있는 애들. 그래서 골지로 이동해서 베시클로 다시 멤브레인 바깥으로 나가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얘는 조금 경로가 다양할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예 secretory vesicle 타고 바깥으로 나가는 애들. 그래서 proteins that are exported out exocytosis로 that are secreted by exocytosis 이렇게. 그래서 아예 바깥으로 나갈 extracellular 프로틴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는 멤브레인에 가서 박히는 프로틴도 여기서 만들어요. 멤브레인 프로틴. 채널 같은 거 기억나나요? 멤브레인 프로틴들. 종류는 되게 다양하죠. 뭐 채널도 있고 리셉터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펌프, ATPase 같이 펌프 이런 거. 마지막으로 셀 안에 다른 membrane bound organelle 거기로 가서 쓰는 애들도 있거든. Other membrane bound organelle. 자, 대표적으로 라이소솜으로 가서 쓰이는 라이소솜으로 가서 쓰이는 하이드롤리틱 엔자임 이런 거 하나 써놓을게요. 라이소솜의 기능 다 알죠? 다이제스트 다 녹여버리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이제션을 한다, 쪼갠다라고 할 때 바이오에서 하이드롤리시스라는 말 많이 쓰죠, 항상. 그래서 이렇게 최종 프로틴 목적지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라이보솜 종류가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가 러피어에 해당하는 붙어있는 바운드 라이보솜에 대해서 쭉 써줬죠, 여기는. To carry out protein synthesis by assembling amino acids into polypeptide chains. 기본적으로는 프로틴 신테시스인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스페시픽하게
producing proteins that are for export 또는 뭐 exocytosis, 뭐 membrane bound or insoluble 요렇게. insoluble이라는 말은 왜 나왔냐면 보통 셀 안에서 쓸 애들은 사이토플라즘에서 쓰는 애기 때문에 좀 자그마한 애들이거든. 크기가 작고 솔루블해요. 근데 셀 바깥으로 베시클로 이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는 좀 크게 조립해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녹는 이런 인솔루블한 애들 가능합니다. 자, 3번. Outline the evidence provided by the data that molecules containing radioactively labeled amino acids move from X to the Golgi apparatus. 이 radioactivity를 보고 X에서부터 골지로 이동했다. 요거를 해석을 했잖아. 그거를 데이터로 가져와서 쓰라는 거야. 데이터에서 에비던스를 찾아서 쓰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했죠, 아까? 가장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봤잖아. 여기서 제일 많았다가 한 30분 몇이지? 단위가 30분 뒤에 37분 뒤에 여기서 제일 많고 그 다음 한 90분 뒤에 여기서 제일 많고 이런 식으로 highest level 기준으로 이동을 봤어. 그거를 써주면 돼요. The highest level of radioactive proteins appears first in X and later peaks in the Golgi apparatus. 쓰는 방법, 높은 시점을 기준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포인트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게 레이블링 했을 때 트래킹하는 방법이야.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설명 방법. highest level의 이동 지점, 이동점을 찾는다. 자, 다음 C번 볼게요. Gland cells that secrete large volumes of fluid typically have many aquaporins. aquaporin 다 알죠? water에 대한 스페시픽한 채널이고요. In their plasma membrane suggests a reason for this. 자, 글랜드 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secreting 셀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 secrete 하는 종류들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 그 중에서 large volume of fluid, 그러니까 액체를 내보내는 셀이 아쿠아포린을 가지고 있대요, 많이. 그러면 아쿠아포린이라는 게 뭐야? water movement 해주는 애니까 가능하겠죠. 말이 되죠. So, aquaporins allow for the movement of water through the plasma membrane. So, having many aquaporins allows for a faster rate of water transport or efficient fluid secretion. 이런 거 써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얘는 water specific한 채널이라고 보면 돼요. 물은요, 멤브레인을 약간은 통과한다. 알죠?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가 원래 폴라 몰레큘들 통과를 안 시킨다고 하잖아. 근데 물은 크기가 워낙 작아서 조금씩은 나갈 수가 있어. 근데 대량으로 이동을 시킬 때는 그냥 물이 멤브레인을 통과하기가 많이는 힘들기 때문에 요 워럴 채널이 필요한 거야. 아쿠아포린. 그래서 아쿠아포린이 또 등장하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 배우는 것 중에? 키드니, 네프론 구조에서 컬렉팅 덕트 기억나? 최종적으로 유린 버리기 직전에 아쿠아포린이 컬렉팅 덕트에서 막 액티브하게 활성화되잖아. 언제? 안티디유레틱 호르몬 나왔을 때. 그거 한 번씩 복습해보세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안티디유레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오줌을 많이 안 내보내는 거죠. 그쵸? 물을 아끼려고 하는 거잖아, 이 호르몬은. 그러면 얘는 다시 버려지는 물을 다시 끌어와야 돼. 내 몸 안으로. 그래서 여기서 컬렉팅 덕트가 어디야? 네프론에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기 가장 직전에 있는 마지막 단계죠. 여기에서 아쿠아포린을 컬렉팅 덕트 월로 트랜스포트 해줘서 여기서 뭐야? 워터 리업소션을 잔뜩 다시 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때? 유린 볼륨이 줄어들죠. 내 몸에는 물을 아끼죠. 그러면 안티디유레틱 호르몬이 언제 나올 수 있겠어? 우리 몸에서 소듐의 컨센트레이션이 높을 때, 요런 때 나올 수 있겠죠. 내 몸이 너무 짠 상태야. 그러면 물을 좀 가지고 와서 이 레벨 다시 컨센트레이션을 떨어뜨려야 되잖아. 소듐 컨센트레이션을. 아쿠아포린 개념도 한 번씩 여기서 등장하는 이 호미오스테이시스에서 복습 잘 해주고요. 오케이. 자, 다음 D번. After synthesis, globular proteins globular proteins assume their final tertiary structure,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quence of amino acids and tertiary structure. 자, 이게 뭐야? sequence of amino acid라는 거는 뭘 뜻하죠? 얘는 프라이머리죠. 프로틴의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를 우리가 그 sequence order of amino acid라고 얘기를 하잖아. 자, 여기서부터 tertiary structure determine 되는 거 다 기억나죠?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이거. tertiary를 완성시킬 때 중요한 게 뭐야? 다양하게 이제 interaction이 나오죠. interactions between the amino acid R group. 요거. 그래서 맞는 위치에 그 알맞는 interaction이 오는 게 중요한 거였죠. 기억나요? 자, 그럼 정리해볼게. explain이고요. 요게 4점짜리니까 써야 될 게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개념을 그냥 순서적으로 써주면 되고요.
자, 먼저 sequence of amino acids determine the tertiary structure of protein. 이게 가장 기본 개념. 이 문제에서 원하는 컨셉 그 자체잖아. 그런 거 먼저 하나 써줘. 그럼 벌써 1점 받아요.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순서도 써주는 거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뭐를 노리고 냈는지가 있잖아. 보이죠? 이 컨셉을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그걸 먼저 하나 딱 써줘. 그럼 벌써 1점. 자, 그리고 the tertiary structure is the folding of polypeptide chain. 가능하죠? 그 다음에 are groups of amino acids interact? They can be polar, non-polar, acidic, or basic. 아니면 뭐 아이오닉도 가능하죠. 아이오닉이나 뭐 charged 그렇게 해서 아이오닉 본딩도 가능하니까. Then 뭐 protein folds in a specific way based on interactions with water and the aqueous environment.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야? 하이드로포빅은 숨죠. hydrophobic amino acids inward, toward inward로 이 안쪽 프로틴의 그 core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죠. towards the core. 그리고 바깥쪽은 hydrophilic한 애들이 가고요. 자, the folding is stabilized by interactions between argues such as hydrogen bond. 자,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인터랙션의 종류가 뭐 있어? 하이드로젠 본드, 아이오닉 본드. 자, 코베이런트는 여기서 뭐야? 다이설파이드 브릿지 요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시스틴이라는 애가 SH로 끝나는 부분이 있어. 뭐 시스틴이라는 것까지 안 외워도 괜찮은데 요렇게 끝날 때 요 하이드로젠 빠져나가가지고 요렇게 본드를 만드는 거였어. 그럼 이거는 열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는 강한 본드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프로틴 중에 히트 톨러런트한 애들 있잖아. 히트 톨러런트 프로틴 누구야? 대표적으로 텍 폴리머레이즈 같이 배우는 거 있죠, 우리. 열에 의해서 디네이처 안 된 애들. 그런 애들이 구조 안에 다이설파이드 브릿지가 많을 수 있어. 왜냐면 열을 가해도 끊어지질 않잖아, 이 본드는. 그쵸? 이게 막 무조건이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많은 tertiary structure 애들은 힛을 받아도 구조가 잘 안 망가지겠죠. 튼튼하니까. 그런 거는 다 이제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유추하는 거야. 막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결론. These interactions determine the final 3D and thus its function. 마지막엔 항상 우리가 요 프로틴의 쉐입과 펑션이 연결된다.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확장을 해서 답을 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워낙 여러 가지를 지금 답의 가능성을 다 썼기 때문에 이 중에서 4점치 써주면 됩니다. 정리 잘 해놓고 넘어갈게요. 이 흐름은 사실 하나의 세트야. 지금 요 봅시다. 넘어가기 전에 총정리. primary structure에서부터 시작해서 tertiary determine 되고 그 다음에 펑션으로 determine 되는 거 이거는 하나의 흐름이야. 그쵸? 프로틴에서 너무 중요한 그 전체 토픽의 대주제죠. 자, 됐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질문 없죠, 아직? 오케이. 3번 봅시다. 자. Rhizobium is a genus of bacteria that live in the roots of flowering plants in the family. Fabaceae. 자, 얘 되게 유명한 예시죠. 라이조비움하고 요 뭐야? flowering plant 노듈 만드는 애들. The plants form nodules surrounding a population of rhizobium. The bacteria fix nitrogen from the air into nitrogen compounds, especially ammonium. 플랜트는요, 여러분, 공기 중에서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업소rb해서 오르게닉 컴파운드 만드는데 공기 중에서 나이트로젠 가스를 직접 흡수하는 거는 못해요. 그거 알고 있을까? 프로틴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플랜트도 나이트로젠 다 필요해. 프로틴도 만들고, 뭐야, DNA, RNA도 만들고, 그럼 몸 안에 나이트로젠을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공기 중에서 그냥 먹는 거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솔루블한 형태로 이 소일에서 그 미네랄 형태로 흡수하는 거야. 근데 이제 땅에 워낙에 그 나이트로젠이 많은 그런 나이트로젠 리치 소일에 사는 애들은 그냥 땅에 있는 거 그냥 흡수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경우에는 요런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이 워낙에 자기 몸 안에서 나이트로젠을 많이 써야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박테리아하고 뮤추얼리즘으로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Which are made available to the host plant. The gradual changes in diameter of root nodules for plants grown in nitrate-enriched environment in a controlled group. 정리. 자, 얘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자, 여기는 플랜트고요. 여기는 박테리아예요. 플랜트가 뭐가 필요해? 나이트로젠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나이트로젠을 암모늄 형태로 주는 거야. 나이트로젠 as 암모늄. 암모늄의 식을 몰라도 돼요, 이거는. 암모늄. 이렇게 쓸게.
그래서 나이트로젠을 준다. 자, 그리고 얘 반대로는 뭐를 주죠? Bacteria that live in the root of a flowering plant였잖아?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이 플랜트의 루트에 사는 거야. 그러면 얘한테는 사는 공간,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랜트가 얘한테 주는 게 헤비텟이야. 그쵸? 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집을 주고 그 노듈이라는 구조 자체가 얘가 사는 공간이잖아. 얘는 여기다 월세를 내는 거야. 살고 있는 집에 이 암모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달 매달 돈을 들여. 암모늄 이렇게. 또 있어요. 자, 여기서 이 플랜트라는 거 우리가 항상 오르게닉 컴파운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오토트로프라는 개념을 늘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그러면 자기가 만든 카본 있죠. 그거를 얘한테 또 줄 수 있어. 그래서 플랜트가 만들어낸 카본 컴파운드를 얘한테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뮤추얼리즘이죠. 그래서 헤비텟이 그냥 뭐 노듈이다. 그 뿌리 구조 노듈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라이조비움 같은 걸 우리가 나이트로젠 픽싱 박테리엄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나이트로젠을 픽스해서 이런 솔유블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야. 나이트로젠 픽싱 박테리아. 그리고 요 밑에 그래프 볼게요. 이제 얘 보면은 그래프 해석해 볼게. 민 루트 노듈 다이아미터 그리고 뭐야? 이 두 개는 하나는 컨트롤, 하나는 나이트레이트 인리치드 인바이런먼트인데 컨트롤이 뭐였어? 나이트레이트 프리 인바이런먼트겠죠. 요 나이트레이트 없는 environment.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 나이트로젠이 없을 때는 노듈 구조가 점점점 인크리즈 하는 거 보여요? 노듈의 그 다이아미터, 노듈의 그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야. 여기는 어때? 얘는 이미 나이트로젠이 많은 환경에서는 노듈이 안 두꺼워진다? 이게 뭐를 뜻할까? 이게 사실 뮤추얼리즘을 보여주는 그래프거든? 그러니까 플랜트 입장에서는 이미 나이트레이트 인리치드면은 여기서 박테리아의 역할이 중요해, 안 중요해? 박테리아한테 별로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박테리아한테 도움을 받을 필요가 딱히 없지. 이미 나이트로젠이 주변 환경에 많으니까. 그래서 박테리아한테 도움 필요가 딱히 없어요. 그러면 굳이 얘를 사는 그 집을 많이 크게 지어줄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플랜트 입장에서는 노듈 다이아미터를 키운다라는 건 결국 얘 입장에서 그로우스니까 그만큼 에너지도 쓰고 뉴트리언트도 써서 해야 되는 어떤 투자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노듈 다이아미터 같은 거 안 키우고 살 수 있어. 그냥 주변에 있는 거 빨아먹으면서 살면 돼. 근데 만약에 나이트레이트가 없어. 근데 필요해. 그러면 이제 박테리아한테 야, 내가 집 좀 키워줄게. 너희 여기 많이 와서 모여 살면서 나한테 나이트레이트 좀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야. 박테리아가 많이 많아지고 거기서 같이 살아야 얘가 받을 수 있는 나이트로젠도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트로젠이 없는 환경에서 오히려 노듈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게 나이트레이트 없을 때, 요거는 나이트레이트 있을 때. 온세 이해돼? 이해될까? 자, 됐어요. 그러면 일단 A번부터 볼게요. Outline the concept of mutualism with respect to this example. mutualism이 서로 도와주는 거였고요. symbiotic relationship in which both the species benefit. 일단 mutualism의 general concept 하나 얘기를 써주고 그리고 with respect to this example이니까 여기서의 설명을 하나 써줘야겠죠. Rhizobacteria receive organic nutrient from the plant and plant receives nitrate compound such as ammonium. fixed by bacteria.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D번 볼게요. B번. 자, distinguish between the cells in rhizobium and Fabaceae. 자, 얘 뭐였어? 각각이 박테리아고 얘는 플랜트고. 쉽죠? distinguish면은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을 다 difference를 써주면 돼요. rhizobium cells are prokaryotic. 그래서 prokaryot의 특징. circular DNA, no membrane bound organelle, 뭐 아니면 뭐 no nucleus 이런 거 다 있고요. 아니면 뭐 ribosome, 70S ribosome. 또 plant cells are eukaryotic with linear chromosomes and membrane-bound organelles such as mitochondria, nucleus. 이런 거 쉽죠? 워낙 많이 해봤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스페시픽 셀을 내가 뭐 스피시스에서의 특징을 내가 다 외우고 이게 아니야. 그냥 셀 타입 구분하라는 거야. 그쵸? 이 스피시스만의 특징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자, 다 정리되면 넘어갈게요. 2번 볼게요. Suggest a reason that mutualistic relationships often involve species from distantly related groups. 자, 이거 어렵지 않았어? 요거. 이게 이코시스템이랑 갑자기 에볼루션이랑 두 개가 연결이 됐거든. 근데 이거를 많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 잘 해볼게. 지금 보면은 mutualistic relationships often involve species from distantly related groups 잖아? 이렇게잖아, 지금? closely related에서 mutualism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멀리, 상관없는, 멀리 디스턴트한 애들 사이에 뮤추얼리즘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 자, 왜 그러냐면 뮤추얼리즘이라는 거는 어쨌든 서로서로에게 베네핏이 있어야 되겠죠. 약간 이콜로지컬 니쉬 개념처럼 생각을 하면 좀 비슷하거든? 니쉬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 똑같은 similar niche를 원하는 애들은 같이 살기가 힘들죠. 그쵸? same niche를 occupy 하면은 컴피티션 바로 생기고 둘이 싸울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이 모여 살면은 서로서로 마이너스가 더 많죠. 베네핏보다. 근데 뮤추얼리즘이라는 거는 어쨌든 같이 살면서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가까운 이콜로지컬 니시 안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공간에서 같이 붙어서 살아야 돼. 근데 close related면은 same niche를 원하니까 그게 힘들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뮤추얼리즘은 동시에 컴피티션이 되면은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컴피티션의 가능성이 많이 없는 다른 니시를 원하는 애들이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거는 그 니시를 파티셔닝 한다고 해가지고 자 공간적으로는 같아도 니시 구분될 수 있거든. 공간적으로는 같은 곳에 살아도 니시가 살짝살짝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냥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야. 뭐 같은 이렇게 트리에 산다고 해보자. 같은 나무에 사는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선라이트가 많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좀 쉐이드죠. 근데 니시를 우리가 주로 그러니까 바이옴을 얘기할 때 온도랑 뭐 프레시피테이션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니시도 비슷하게 보면은 뭐 선라이트, 템퍼레처, 모이스트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좀 밝으면서 선라이트 많고 대신에 드라이한 환경에서 사는 애도 있고 좀 선라이트를 포기하고 쉐이드로 갔는데 대신에 좀 촉촉한 환경, 모이스처가 많은 그런 환경에서 사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서로 같은 공간이어도 약간 파티셔닝을 하는 거야. 그럼 좀 사이좋게 살 수 있겠죠. 같은 나무에서. 그래서 니시까지 얘기가 나와서 좀 브로드하게 봤는데 아무튼 결론은 distantly related species are more likely to have different metabolic trait or resource need. 여기가 중요해.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얘네가 원하는 푸드 소스도 다를 거고 푸드 소스를 몸 안에서 어떻게 뭐 프로세스를 하는지 메타볼리즘을 거치는지 이런 과정들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메커니즘들이. So they can complement each other and fulfill different roles in the relationship. 이 different role이라는 게 결국 different niche를 말하죠. ecological role을 우리가 niche라고 하니까. 좀 어렵나요? 요거 복습을 해주세요. 니시 이런 거 헷갈리면은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래서 이거는 이 컨셉을 지금 여기까지 연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딱 기억을 해놔야 돼. 내가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오면은 뭐야? distant related는 서로 different metabolic traits and resource need. 이게 핵심이에요. 그쵸? 그래서 안 싸우고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So they can complement each other. D번. Analyze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자, 이런 거는 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너무 약간 이런 브로드한 문제 느낌에서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을 수 있거든? 이거는 어느 정도 구조를 정해놓으면 좋아. 이 실험의 리설트를 분석해봐라잖아? 그러면은 이 리서치, 익스페리멘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일단? 우리 맨날 실험 읽으면 찾는 거. 인디펜던트, 디펜던트야. 그러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따라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어떻게 어펙티드를 됐는지를 그런 걸 찾아서 써줄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dependent variable들은 여러 그룹이 있잖아. 그 그룹이 보통은 뭐야? control group. control group이 보통 뭐 내가 보고자 하는 거를 treat 안 한 그룹, no treatment 그룹이죠, 보통. 또는 experimental group. 이 둘 사이에 차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서술해주면 되는 거야. 자, analyze the result 하면은 항상 요 틀을 잘 생각을 해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처럼 또 나이트레이트 없는 게 컨트롤, 또 나이트레이트를 내가 넣어준 게 뭐야? 나이트레이트 enriched environment. 자, 얘가 노듈 안 늘어나고 얘가 노듈 커졌죠. 자, 그런 것들 써주면 됩니다. The nitrate enriched group, nodule diameter remains small and does not increase. 그쵸? Does not increase. In the control group 또는 뭐 nitrate free, nodule diameter increases steadily over time. 자, 꾸준히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트렌드 설명 다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analyze result 하면은 단순히 이 현상만 내가 describe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왜 이렇게 됐는지 deduce reasoning까지를 해줘야 돼. So these suggests that the presence of nitrate suppresses nodule growth and mutualism is influenced by environmental nitrate availability. 뭐 똑같이 안 쓰더라도 나이트레이트 없을 때는 bacteria population growth 필요해서 뭐 nodule growth 일어나게 하고 그런 거 써주면 돼요. 또 when nitrate is lacking, plants stimulate nodule growth to 이거죠. increase nitrogen supply by the bacteria, rhizobium. 그리고 요것도 잘 알아놓읍시다. 여러분, 우리 뮤추얼리즘은 요 뮤추얼리즘 있지? 요 개념도 알아놓기. 실제로 우리가 이 이코시스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뮤추얼리즘 관계 같은 거 있죠. 이거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되게 간사해. 필요할 땐 쓰고 아닐 땐 안 쓰는 애들이 많아.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얘가 그렇잖아. 주변에 나이트레이트 많을 때는 플랜트가 어떻게 해?
박테리아한테 야, 꺼져. 필요 없어. 이러죠. 이미 나이트레이트 많을 때는 자기가 그냥 혼자 먹고 살면 되니까 박테리아한테 꺼져. 하고 나이트레이트가 없어. 그러면은 막 그때부터 나이트레이트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뮤추얼리즘이라는 관계는 딱 고정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인바이런먼트 영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애들도 있어. 그 평상시에 패러시틱, 그러니까 프레데터의 영향으로 이 심바이오틱 릴레이션십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어. 그 대표적인 예시 하나 그냥 또 하나 들어보면은 그거 알아요, 여러분? 저 뭐야, 뻐꾸기. 쿠쿠가 되게 누구였지? 그 다른 벌드 스피시스를 이렇게 다른 애기들을 같이 네스트에서 가도 같이 데리고 와서 살잖아. 같이 데리고 와서 살 수가 있는데 프레데터가 있는 환경인지 없는 환경인지에 따라 다르거든. 프레데터가 없을 때는 굳이 다른 새끼들을 같이 데려와서 키우지 않아. 왜냐면 이 어미새가 애기한테 음식을 줄 때 다른 애기들 오면은 내 자식 먹일 음식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프레데터가 없는 환경에서는 뭐 원래 다른 새가 와서 앓아놓는 거는 그때는 parasitic이야. parasitic relationship이야. 왜냐면은 그 아기를 버리고 간 사람 입장에서, 아니, 새 입장에서는 그 아기가 받아 먹는 애는 플러스고 어미새는 마이너스죠. 자기 아기를 그만큼 못 주니까. 하나는 손해를 보는 거죠. 하나는 이득을 보고. 근데 프레데터가 있을 때 있잖아. 프레데터 있는 환경에서는 이때가 뮤추얼리즘이야. 왜냐면 그 버리고 간 애기들 있지. 걔네가 되게 스팅키한 냄새 나는 애들이라서 프레데터가 이쪽으로 못 와. 그래서 다른 새 애기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키우면은 자기 애기들 먹일 음식도 줄어들지만 그치만 프레데터한테서부터 안전하게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딴 애기들이 되게 냄새나는 애기들이라. 이해되죠? 그래서 프레데터가 그러니까 어 뭐야? 프레데터의 absence or presence가 이렇게 symbiotic relationship을 아예 이렇게 스위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비슷한 내용이야. environmental condition 영향을 받는 거. 이게 쿠쿠하고 warblr 요런 애들이거든. 요거 하나 케이스 알아둘게요. 네스트. 오케이,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4번 그리고 페이퍼 2 이어서 볼게요. Before the structure of DNA was known, researchers analyzed the ratios of DNA bases found in cells of different species. 모든 이제 여러 스피시스들 안에서 요 각각의 비율을 재는 거였죠. 그리고 그 전에는 원래 이제 이전 사람들이 믿는 하이포테시스가 뭐였어? 테트라뉴클레오타이드 하이포테시스. 요것도 종종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테트라뉴클레오타이드는 A, G, C, T 4개 베이스가 모두 다 똑같은 레이시오로 존재한다. 그냥 25%, 25%, 25%, 25% 이렇게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닌 거 알죠? 자, 테트라뉴클레오타이드 하이포테시스는 요 equal amount of 4 베이스고요. 얘는 이제 이 샤르가프 룰에 의해서 falsify 된 하이포테시스예요. 그래서 모든 하이포테시스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falsify 되고 new hypothesis가 replace 하고 하는 게 가능하죠. 자, 샤르가프 페이퍼 한번 볼게요. 이 비율이 어때요? AG, TC, ATGC 중에 여기는 뭐 딱히 볼 거 없는데 여기를 봤을 때 숫자들이 거의 1 비율에 가깝죠. 또 퓨린, 피리미딘 비율이 또 1에 거의 가깝죠. 근데 퓨린은 뭐야 지금? 아데닌, 구아닌이고요. 그래서 요 두 개랑 피리미드는 타이민, 사이토신 이렇게죠. 그래서 이 두 개 합친 거의 비율을 봤더니 거의 1대1이라던 거야. 이거는 외워야 돼요. 뭐가 퓨린이고 뭐가 피리미딘인지는 외워져 있나요, 여러분? 하나만 알려줄게. 팁은 타이민, 사이토신 둘 다 YY 있어서 피리미딘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RNA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그러면 유라실은 피리미딘으로 가야 돼. 왜냐면 타이민을 대신하는 거잖아? 여기가 타이민이 유라실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유라실도 Y는 없지만 피리미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데닌, 구아닌은 퓨린, 타이민, 사이토신은 피리미딘 플러스 유라실까지. 거기에 이번 문제가 그 물어보는 내용이죠. 지금 one example of purine이니까 아데닌 or 구아닌 둘 중에 하나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B번. Explain how these results falsify the tetranucleotide hypothesis. 자, 요게 이제 틀린 거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tetranucleotide hypothesis predicted equal amount of four bases.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뭐를 falsify 했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그 falsify 된 theory, 그 hypothesis를 한번 대충 설명을 해주세요. 대략으로. 요렇게. 간단하게. 그럼 벌써 1점 받는 거야. 얘가 뭐였는지를 알아야 이게 falsify 됐는지 아닌지를 설명을 하겠죠. So tetranucleotide predict equal amount of all four bases, but 뭐였어? 실제로는 only A to T and G to C pairs show
a ratio near 1 to 1.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또는 Ag and Tc are not equal in any organism showing that base composition varies. 그쵸? 얘네들은 지금 의미가 없다 그랬죠, 딱히. 여기를 봤더니 숫자가 완전 다 달라. 그쵸? 여기는 베리에이션이 너무 큰 거야. 스피시스마다. 어떤 일관적인 규칙을 찾아낼 수가 없죠, 이럴 때는. C번 볼게요. C번. 잠깐만. 전에, 그 점수 체계를 잠깐만 정리를 해줄게. B번에 explain how this result를 2점을 써야 되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먼저 원래 하이퍼테시스가 뭔지를 요 앞에서 써준 요거가 1점 받을 수 있고 그 뒤에서 그게 아니었다가 1점 받을 수 있어. 뭔지 알겠죠? 이 앞에 하이퍼테시스 먼저 써준 거 1점 그리고 실제로 다시 나와진 갈아치워진 하이퍼테시스 1점.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보여준 거고 또는 밑에처럼 설명을 해도 됩니다. 자, C번 볼게요. Using these data, evaluate the hypothesis. 자, evaluate 문제 중요하죠. Evaluate the hypothesis that the ratios of purine to pyrimidines in DNA in all organisms is 1. 자, hypothesis를 evaluate 해라 라는 거는 두 관점을 다 써줘야 돼요. 이해돼? 이 hypothesis를 지금 우리가 동의하는 바와 아닌 바를 둘 다 같이 써줘야 돼. 그쵸? 그럼 볼게요. Purine pyrimidine ratio is close to 1 in most organisms, supporting the hypothesis. 맞죠? 대부분 이 purine pyrimidine ratio는 거의 1에 가까워. 지금. 그치? 요렇게. 거의 모든 애들이 1에 가까워요. 자, 근데 요거는 supporting the hypothesis, but 아닌 부분이 있는 거. 요거에서 이제 벗어나는 레이쇼 있는지 그거. East shows a higher GC ratio which suggests an exception or anomaly. 자, 요렇게. 이스트에서 GC 레이쇼가 요 숫자가 좀 커졌죠. 한 1.1까지는 그래도 봐주겠는데 1.2 좀 많이 커졌죠, 이거는. 0.2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요거를 아노말리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을 하나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서포트 할 거면 전체 트렌드에선 서포트 되는데 아닌 부분이 있는 거를 꼭 찾아주세요. 알았죠? 다음 D번 볼게요. 그죠. Discuss how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existence of a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자, 항상 existence of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물어보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그 다양한 range of species 얘네들이 똑같은 점을 가지는 거를 찾아서 언급을 해서 연결하면 돼. 그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서로 많이 다른 애들이 다 같이 나와 있죠. 옥스, 휴먼, 치킨 하다가 막 위트, 이스트, 그쵸? 애니멀, 플랜트, 펑거스 다 나온 거야. 그쵸? 그러면은 얘네들은 꽤나 서로 멀리 distantly related까지 다 합쳐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똑같은 공통점. 뭐야? 퓨린 피라미드니 1 to 1 레이시오다. 자, 이렇게 공통점 하나를 찾으면은 그거로 밀고 가면 돼요. 이 주제가 지금 이 1 to 1 레이시오 말하는 거니까. 자, all organisms share the same DNA bases. 그쵸? 4 베이스 종류 있는 거 이것도 무조건 공통점이고 또 하나는 the consistency of base pair ratios across species. 맞죠? 이 두 단어가, 이 두 term이 핵심인 거 알겠어? universal common ancestor 내가 이거 말할 거면은 consistency across species 이거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답으로 쓸 문장의 구조를 이렇게 틀을 좀 잡아 놓으세요. 바이오가 워낙 많잖아. 쓸 것도 많고, 기억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universal common ancestor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요 답의 구조로 가는 거죠. 이해되죠? Supports the idea of common ancestor. 이해되나? 온세 이해돼? 이해돼? 지훈이? 괜찮아요?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여러분. 온세 질문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온세. 없어요? 오케이. 다 됐어요.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됐어. 2번 볼게요. Discuss the evid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nome size and complexity of organisms. 자, discuss니까 뭐야? 둘 다 써줘야 되죠. 그러면은 이 둘이 관계가 있다에 대한 에비던스 그리고 둘이 딱히 관계 없는 그런 에비던스를 다양하게 써줘야 돼요. 볼게요. 뭐 있죠? 우리 보통 컴플렉시티 얘기를 할 거면은 크게 나눴을 때 프로캐리어트와 유캐리어트 이렇게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쵸? 프로캐리어트이 심플, 유캐리어트이 컴플렉스한 애잖아. 그래서 요 셀 타입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유캐리어트는 그 안에 셀 안에 멤브레인 바운드 오르가넬도 있고
DNA 사이즈도 크고 이런 쭉 특징들이 있잖아. 그쵸? 그리고 크로모솜이 여러 개 있고 DNA의 사이즈도 더 크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프로캐리어스로 아니 유캐리어스로 갈수록 more complex organism 이거는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써줘야 되고요. So eukaryotes generally have larger genomes than prokaryotes. 이렇게 하나 1점. 자, 또 하나. 여러분 introns 기억나요? Higher organisms have more non-coding sequence. 이 논코딩 부분도 많아서 지놈 사이즈 전체가 커지는 거야. 논코딩 잠깐 리뷰해 볼게요. 자, 논코딩이 뭐뭐 있죠? 그래서 우리가 DNA를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잖아. 코딩 리전, 프로틴 코딩 리전. 자, 이거를 gene이라고 하죠. 프로틴으로 나올 부분. 그리고 non 코딩, 뭐 시퀀스, 뭐 리전 이런 것들. 논 코딩 DNA 해도 되고요. 자, 인트로는 진 안에 있어요. 진 내부에 있는 애들인데 언제 없어져? mRNA 만들 때 mRNA까지는 살아있어. pre-mRNA에선 살아있는데 RNA 프로세싱 과정에서 잘라져 나가는 애들이죠. 스플라이싱으로. 기억나죠? 자, 요런 인트론들을 그래서 진 내부에 있기는 한데 논코딩 시퀀스라고 봐야 돼. Introns are spliced out. 언제? During RNA processing. 기억나죠? 엑소는 그러면 논코딩 아니겠죠? 엑소는 남겨놓는 프로틴으로 실제 이어지는 프로틴으로 트랜슬레이트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엑손이라고 보면 돼. 잘렸네. 됐죠? 또 뭐 있어? 우리 진 익스프레션을 조절해주는 레귤레이션 시퀀스들이 있어요. 진 익스프레션에 레귤레이션 담당해주는 애들. 뭐야? 그런 애들을 regulatory sequences. regulatory sequences 누구 있죠? 제일 중요한 거 프로모터. 프로모터 리전은 너무 중요해요. RNA polymerase 바인딩 사이트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또 뭐 enhancer, silencer 이런 것들 다 기억나야 돼. 단어가 enhancer은 말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activator 와서 붙으면 gene expression이 더 activate 되는 부분이었고 또 반대로 silencer 하면은 뭐였어? inhibitor 와서 붙는 사이트야. 그래서 이름 그대로야. gene expression을 silencing, 그러니까 inhibit 시키는 부분이었죠. 자, 그리고 요 repetitive sequence는 이 개정 전에는 원래 되게 자세히 배웠는데 개정 후에는 엄청 자세히 배우지는 않아요. 근데 repetitive sequence 다 들어는 봤나요? 들어는 봤죠? repetitive sequences. 요걸로 이제 DNA 프로파일링 할 때 쓰는 애들. 그래서 얘는 그냥 무작위로 repeat 되는 시퀀스들이 그냥 랜덤하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뭐 short tandem repeat 요런 애들. 근데 여기도 그냥 아직은 뭐 발견이니까 여기에 기능이 잘 규명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repeat 되는 시퀀스다. 뭐 short tandem repeat 아니면 뭐 VNTR 이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참고로 봐두고. 여기서도 프로틴 만들지 않습니다. 또 텔로미어 같은 거 있죠. 텔로미어는 DNA 끝에 이제 길게 있는 부분이고 또 RNA까지는 만드는데 그 RNA가 트랜스레이션 돼서 프로틴을 만들지 않는 애들이 있어. 누굴까? 자, 그런 거를 우리가 논코딩 RNA genes 요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거든. 근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뭔지를 알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애들은 tRNA나 rRNA 같은 거 만드는 애들. 얘네들은 지금 mRNA가 아니니까 트랜스레이션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프로틴까지 이어지지 않죠. 그런 애들입니다. 좀 다양하게 봤어. 우리 논코딩 시퀀스를 이것저것 많이 봤으니까 얘네들은 한 번씩 쭉 기억을 해주세요. Regulatory sequence는 여기까지고요. 요 밑에는 따로죠. 요 밑에는 따로입니다. 이 리스트를 잘못 써서 요렇게 따로. 뭔 말인지 알겠지? Regulator은 요렇게만 들어가는 거. Transposons. 점핑진 뭐 단어가 중요하진 않고 transposons라는 부분도 있어. 여기도 프로틴으로 만들어질 부분 아니고 DNA에서 실제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진 부분이야. 그런 것도 뭐 참고로 볼게요. 자, 다시. 또 하나. 뭐 genes in complex organisms contain introns which contribute to gene regulation and diversity. 이 인트론이 유캐리옷에만 있는 거 기억나죠? 프로캐리엇에는 이거 없어. 프로캐리엇에서는 no intron. 그래서 스플라이싱도 없죠. no splicing. 스플라이싱 과정 같은 거 없었죠.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총 4점이기 때문에 최소 3점, 1점 이런 식으로 써야 돼. 뭐 2점, 2점, 1점, 3점 이렇게. 자, 그러면 evidence against도 써줘야 됩니다. or against. There is no direct correlation between genome size and complexity within eukaryote. 실제로 콜 같은 거, 그 플랜트인데 저 애니멀보다 훨씬 많이 지놈 가지는 애들도 있어. 아니면 이스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몇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사이즈를 막 외워라가 아니라 단순한 그 심플 오르게니즘들이 컴플렉스한 애들보다 지놈 사이즈 큰 예외들이 있다. 그래서 다이렉트 코릴레이션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코릴레이션 있다고 하기가 100%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이거를 알아야 돼. There is no direct correlation between genome size and complexity. 그래서 사람이 호모사피엔스고요. 아미바 해서 지놈 100배가 커요. 좀 자존심 상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게 지놈 사이즈랑 컴플렉시티랑 다이렉트 코릴레이션이 있다면은 이 100배가 많다는 거는 자존심 상한 일이죠, 인간으로서. 아메바가 우리보다 100배 컴플렉스하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이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막 놀릴 때 서로 아, 너 아메바냐? 막 이런 거 안 해? 그런 거 없었어? 쌤 어렸을 때는 아메바가 되게 바보 같다는 뜻이었어. 요새는 그런 말 안 쓰나 보네. 아메바냐? 너 아메바야? 막 이렇게 하는 게 너 바보야? 라는 뜻인데 그거랑 같은 말인데 얘가 지놈 사이즈는 큽니다. 의외죠? 자, 됐어요. 우리 페이퍼 2도 조금 더 볼게요. 한 1번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보자. 1번에 그 앞부분 문제들 볼게요. 여기부터. 자, 먼저 실험의 세팅부터 쭉 한번 볼게요. Squirrels. Squirrel mammal이에요, mammal. 작은 포유류. Have evolved several defenses against predators. One method adopted by squirrels against rattlesnakes is to chew molted snake skins and lick their own fur. 구역질 나는 말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좀 디스커스팅 하죠. 불쌍하지 않아?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이런 방법까지 쓰는 거야. 자, 아무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자기 냄새를 감추려고 이 레드스네이크한테 잡아 먹힐까봐 이걸 이렇게 씹은 다음에 이 허물을 씹고 자기 fur 이렇게 다시 침을 이렇게 바르면 냄새가 이렇게 묻겠죠. 그런 변장술 같은 거를 쓰는 거야. 냄새를 숨기는 트릭이죠. So chew molted snake skins, then lick their own fur. So they take on the scent of rattlesnake. 그러니까 뱀 향수를 뿌리는 거야. 이상하죠? 자, experiment tested the amount of time rattlesnakes spent studying and flicking their tongue at filter paper soaked at a different liquid. 그러니까 요 챔버에서 뭐를 보는 거냐면은 rattlesnake가 일단 이 filter paper까지 가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amount of time spent studying and flicking their tongue at filter paper. 그러니까 탐색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먹이감인가?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studying 그리고 이렇게 flicking. 그래서 이 시간하고 flicking을 숫자를 센 거야. The snakes were released from chamber C onto foraging area. foraging area 알죠? 그러니까 foraging이라는 게 먹이를 찾는 거예요. foraging. 먹이 찾기. 요런 단어들이 혹시 까먹었으면 foraging area S filter paper 논대가 foraging area죠. 그러니까 and observe over 30 minutes. There were two filter papers in area F. One was a control paper soaked in distilled water and the other was soaked in one of the three types of scent. 자, 컨트롤 페이퍼에는 그냥 맹물을 묻혀놨어요. 향기가 없겠죠? 그리고 뭐야? 소크트 페이퍼에는 자, 여기가 이제 experimental group이면은 자, squirrel scent, mixture of squirrel and rattlesnake scent, 그 다음에 rattlesnake scent. 요렇게 세 가지 향기를 놓은 거죠. 근데 왜 그냥 페이퍼로 안 놨을까? 그냥 컨트롤 페이퍼를 그냥 빈 종이로 놔도 되잖아. 왜 디스틸 워터를 묻혔을까? 알죠? 이유? 향기를 묻힐 때 soaked in one of three types of scent. 그러니까 이 향수를 지금 뿌려야 되잖아. 뱀 향수, 뭐 다람쥐 향수 이런 것들을 뿌려. 근데 거기에 물기가 있죠? 그러면 이 스네이크가 이쪽 포레이징으로 왔을 때 물기 때문에 이 센트 쪽으로 더 오래 머무는지 아니면 진짜 향기 때문에 센트 때문에 이 향기 있는 곳에 오래 머무는지 구분이 안 될 수 있잖아. 여기에 드라이 페이퍼를 놓으면. 그래서 내가 이 실험에 있어서 moisture, 이 물기는 constant한 controlled variable로 놔야 되기 때문에 distilled water soak한 거예요. 이러면 실험의 세팅이 잘 된 거 맞죠? 드라이 페이퍼로 놨으면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될까? 자, moisture 때문에 distilled water로 컨트롤 페이퍼를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컨트롤 페이퍼 그리고 여기 센트 이거를 어떻게 왔다 갔다 했다 그랬죠? 위치를 이제 좀 바꿔놨죠. 그래서 실험을 하는 트라이얼마다 위치는 계속 바꿔줬어요. 왜냐면 이제 또 방향에 대한 그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저 벽의 코너를 좋아하는 애일 수도 있잖아. 또는 저 넓은 공간을 좋아하는 애일 수도 있으니까 그 위치에 대한 바이어스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위치를 계속 바꿔주면서 실험을 했죠. 다음 문제에서 데이터 볼게요. 자, 그 실험의 데이터 해석을 보니까 이제 어때요? 먼저 자, scent paper, water paper. 자, 여기가 컨트롤, 여기가 experimental group.
자, 그러면은 independent variable이 뭐겠어? type of scent죠. 자, independent variables would be the type of scent고요. dependent variables는 두 개 그래프 각각에서 y-axis 찾으면 되죠. 하나는 time studying the filter paper. 그쵸? 얼마나 거기서 이제 탐색하면서 이거 먹인가 알아보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number of tongue flicking. 자, 결국 이 두 가지 dependent variable을 볼 수 있는 게 프레데터가 얼마나 프레이한테 알아보는 거를 잘 하는지, 진짜로 얘가 이 냄새 묻히면은 좀 많이 보호가 되는지 그걸 보고자 한 거죠. 자, 그러면 볼게. Squirrel only scent랑 Squirrel and rattlesnake scent, Squirrel, rattlesnake only scent. 자, 이 경우에는 요 아래에 워터페이퍼 여기 놨을 때보다 확실히 일단 냄새가 있는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레드스네이크든 뭐든 센트가 있는 쪽으로 더 오래 머무는 거 알겠지? 그쵸? 근데 가장 높은 건 일단 스쿼럴 온리일 때 시간을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스쿼럴에다가 레드스네이크를 같이 섞었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얘가 보호하는 방법이잖아. 자기 냄새 가리려고 하는 거. 이때는 에러바가 살짝 안 겹쳐요. 그러니까 확실히 보호 효과가 있는 거 알겠어? 이렇게 혼자 다람쥐가 자기 냄새, 채취를 풍기는 것보다 레드스네이크 냄새를 이렇게 덮었을 때, 이렇게 섞였을 때 조금 떨어지더라. 근데 그게 어때? 보니까 지금 레드스네이크 온리일 때랑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보호 효과가 있는 거 알겠지? 이 시간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그쵸? 이거는 확실히 프로텍티드 된다는 뜻이야. 왜냐면은 여기는 차이가 없고 여기는 확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프레이로 안 보는 거야, 이제 이 정도면. 그쵸? 자, 옆에도 얘도 볼게요. 얘는 지금 뭐야? 스쿼럴 온리일 때 여러 번. 근데 스쿼럴 레드스네이크일 때 또 떨어졌어. 에러가 안 겹쳐. 그리고 레드스네이크 온리일 때 얘랑 비슷비슷해. 얘도 프레이로 안 보는 거야, 지금. 다람쥐를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요 냄새만 있을 때는 아, 이거 프레이구나 하고 계속 깔짝깔짝 되는데 여기에 스네이크가 같이 합쳐지니까 냄새가 이거는 이제 못 먹는 건가 보다 이러면서 별로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얘랑 비슷하니까. 왜냐면 레더스네이크가 레더스네이크를 프레이로 인식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같은 종을 잡아먹지는 않을 테니까 얘랑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프레이로 인식이 안 된다, 이 정도면. 자, A번. Calculate the difference in mean time spent studying. 자, mean time이니까 왼쪽 그래프 보라는 거죠. Studying squirrel scented filter paper with and without rattlesnake. 그럼 뭐야? With and without rattlesnake니까 여기 보라는 거죠. 자, 그럼 difference 어디야? 160에 80 하면은 160 빼기 80해서 80 seconds.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데이터 뭐 보고 찾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하면 돼요. 자, B번. Outline the conclusions that can be drawn from the control results. 이거가 from the control results. 이거가 distilled water이죠. distilled water 넣은 paper. 이건 어땠어? 지금 distilled water 넣은 water paper 넣은 애는 squirrel 아니. time이랑 number이랑 둘 다 확실히 작죠. 센트보다. 어떤 타입이든 무슨 냄새든 간에 있는 게 더 오랜 시간을 쓰고 플리커링 더 많이 하고 하는 거야. 그쵸? So Snake spent only a short time investigating the control filter paper soaked in water and showed fewer tongue flicks at it. 둘 다 떨어진다는 거 값이. This shows that the filter paper itself did not influence snake behavior, so any difference is due to scent. 맞죠? 우리가 filter paper에다가 모이스처까지 추가를 했잖아. 그러니까 any difference is due to scent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물 안 묻혔으면은 difference is due to moisture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쵸? 일단 C번 얼른 이어서 좀만 더 볼게요. C번에 이거가 이제 아까 positions of filter papers were changed for every trial 이렇게 왔다 갔다 시킨다는 게 여기 outline one reason that this was necessary to avoid positional bias. 그쵸? 어떤 방향, 위치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까 봐. This ensures snakes respond to the scent only, not the location of the paper. 이렇게 풀어서 정리. 그리고 D번. 일단 이해됐죠? 자, D번. Suggest a reasons rattlesnake scent lowering the chances. 지금 두 개 그래프가 다 떨어져서 나왔어요. 시간도 줄고, 텅도 줄고, 그러니까 lowering the chances of snake attacks on squirrel 맞죠? rattlesnake scent 추가하니까 요 snake 어택이 줄겠죠. 그러면 이 냄새가 결국 squirrel scent를 막 가려버렸다? 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자, 볼게요. Mask the squirrel scent or mimics the scent of another rattlesnake.
making the squirrel seem less like pre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밑에 이것만 얼른 보면은, The researcher observed when squirrels saw a rattlesnake, they waved their tail side to side so that they were more visible to rattlesnake. 이렇게만 봤을 때는, 왜 이런 짓을 하지? 할 수 있어. 막 더 눈에 띌 수 있잖아. 그쵸? 그거를 tail flagging이라고 했어요. The graph shows a probability of snake strike at different distances on tail flagging and non-tail flagging squirrels. 그러면 tail flagging 하는 애랑 non-tail flagging 하는 애랑 실제로 이 어택을 받는 차이가 있는지를 볼게. 보니까 디스턴스마다 결과가 좀 달라지거든. 가까운 디스턴스에서는 얘네들 차이가 별로 안 보이죠. 이해돼? 숏 디스턴스에서는 테일 플래깅 하든 안 하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100% 받는 거야, 어택을. 근데 디스턴스가 조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테일 플래깅 하는 애들이 오히려 이 스트라이크가 떨어지는 거 보여? 이렇게 신기하죠? 멀어지는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멀리 있을 때 넌 테일 플래깅이 더 스트라이크 확률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게 원래 이렇게 막 꼬리를 막 흔들어 대면은 레일스네이크한테 더 눈에 띌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 잡아 잡수하는 느낌인데 그게 아닌 거지, 실제 결과가. 오히려 안 잡아 먹히더라.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 테일 플래깅 하는 게 더 속된 말로 지랄 맞아 보여서 안 가는 거야. 아, 이 말 너무 나쁜 말인가? 이런 말 하지 마. 원래 지랄 맞으면 안 건드리잖아, 사람도. 아, 쟤는 성격 좀 이상하네. 쟤는 그냥 엮이지 말자. 피하죠. 그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얘가 막 꼬리를 흔들고 있어. 아, 그럼 쟤 좀 잡아 먹으려면 피곤할 것 같은데? 쟤 막 날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 가는 거래. 뒤에 막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근데 신기하죠? 이거 실제로 너무 신기한 게 사람도 그렇다? 그 범죄자, 여러분 그거 알아요? 범죄자가 범죄 대상을 살필 때 되게 힘없이 걸어가고 천천히 걸어가면 그 확률이 올라간대. 타겟이 될 확률이.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길 다닐 때 이렇게 씩씩하게 큰 걸음으로 걸어 다니래. 동물의 세계도 똑같은 거야. 너무 신기하죠? 자, 그래서 볼게요. 2번 Compare and contrast the effects of a tail flagging and non-tail flagging, probably.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두 개 나눠서 본 거. 가까운 거리에서는 차이가 없었어요. Both groups have a high probability of strike, but at a greater distance, tail flagging squirrels show a much lower probability of being struck, while non-tail flagging squirrels are still at risk. 그래서 그래프가 요 대략 한 10cm 내외 기준으로 좀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 estimate the distance between squirrel and snake where there is a 50% chance of a strike at a tail flagging squirrel. 이거는 나와 있는 값이 없걸랑 그래프에. 그래서 찾아야 돼. 어떻게 찾냐? 볼게요. 지금 여기 두 개를 이어볼까? 지금 얘와 얘 사이가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1에서 0 가까이 떨어지는 그 사이 어딘가가 있겠죠. 그래서 0.5, 5는 이 지점이 있겠지. 이해될까요, 요거? 요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50% chance of a strike at a tail flagging squirrel이니까 요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 지점을 찾아주면 한 16, 뭐 14에서 14, 16, 그 사이 값 다 가능해요. 자, 이렇게 12에서 16 정도, 15, 16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suggest a reason for behavior of snakes toward tail flagging. 뭐였어? Tail flagging shows that squirrel is alert, so snakes may avoid wasting energy on a likely unsuccessful strike. 요렇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죠. 아, 제가 약간 이미 지금 막 도망갈 수도 있겠다. 도망갈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쟤 되게 파워풀하다. 에너제틱하다. 이런 거죠. 공격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걸 써줄 수 있어요. 왜냐면 눈에 띄는 건 지금 문제가 아니야. 눈에는 당연히 잘 띄겠죠, 더. 근데 결과가 뒤집혀 나왔으니까 눈에 띄는 거 말고 다른 거를 써야 되는 거야. 그쵸? 됐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이어서 다음 페이퍼 2 다 풀어오세요. 풀어오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쭉 총 정리 한번 쭉 볼게요. 아유, 고생했어요. 복습 계속 잘 하고요, 여러분. 수고했어요.